저는 수험 생활을 오래 해서 대충 한 85kg 정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었고, 그 살을 뺄 때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바로 이 러닝입니다. 저처럼 러닝으로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러닝이 다이어트에 좋다고도 하고, 존투 러닝이 요즘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해서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목표로 러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나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러닝을 통해서 살을 한 20kg 정도 뺐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살을 빼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몸무게도 한 85에서 7 정도 나갔었고,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계단 오르는 건 절대 싫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몸이 무거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겠다고 마음먹고 헬스장을 등록했었는데, 이게 헬스장에서도 사실 러닝머신 말고 다른 기구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겠고, 좀 무거운 몸을 가지고 헬스장에서 뭘 하려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쩌다 보니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러닝이 막 유행하지도 않았어 가지고 러닝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뛰다 보니까 워낙 뺄 살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뭐 3kg, 5kg 이 정도는 그냥 계속 잘 빠지더라고요. 원래 과체중일 때는 초반에 몸무게가 좀 빨리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누구나 그렇듯이 약간 살 빼는 과정에서는 계단식으로 몸무게가 빠지니까 이게 뭐 한 2, 3kg 빠지고 좀 정체기를 가졌다가 또 몸무게가 유지되다가 또 2, 3kg 빠지는 그런 식으로 몸무게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작정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정말 긴 정체기가 찾아오더라고요. 한 10kg 정도 뺐을 때였나? 몸무게가 뭘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식단도 적게 먹는 거에 이미 몸이 적응돼 버린 건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운동에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견했던 게 인터벌 러닝이었어요. 지금 존투 운동이 좀 유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터벌 운동이 진짜 살 빠지는 데는 직방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유튜브나 그냥 커뮤니티들의 되게 지배적인 이야기였고 유행처럼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이 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쉬고 하는 인터벌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박수 한 80~90%까지도 심박수를 올리니까 좀 땀도 많이 나고 개운하게 운동을 항상 마무리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벌 러닝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이게 빡세게 운동을 해야 된다 보니까 운동하러 나가기가 귀찮다,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러닝이랑 좀 멀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인터벌이 아니더라도 일단 나가서 뛰자 라는 마음에 러닝을 다시 시작했었고, 그렇게 좀 가볍게 뛰는 러닝을 그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존투 러닝 이런 개념은 하나도 몰랐지만 뭐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 되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기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나긴 정체 구간을 가볍게 러닝을 꾸준히 하면서부터 그 정체기를 뚫게 돼요. 지금 돌아보면 과학적으로도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존투 러닝이 제 정체기를 깨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정체기도 뚫리면서 정말 스스로 느꼈던 게, 우선은 신발을 신고 가볍게라도 뛰러 나가는 게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라도 러닝을 놓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줬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러닝에 흥미를 다시 갖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20kg이 다 감량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감량이 다 끝나고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 제 스타일 자체가 뭐 러닝화도 신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칭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무작정 뛰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원래도 좀 무작정 하는 스타일인데 몸이 가벼워지기까지 하니까 이제 평소의 운동보다 훨씬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냥 아울렛에서 한 운동화로 산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몰랐죠. 몸무게 많이 나갈 때부터 무대뽀로 운동하던 습관이 이제 몸에 충격이랑 부상을 몸에 쌓이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 진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몸이 가벼워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주도 한라산에 혼자 그냥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뭐 등산화도 아니고 뭐 트레일 러닝화도 아니고 아무 운동화 할아버지 거 빌려서 신고, 할아버지 댁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신고 그 한라산을 5km 한 6시간 반 만에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왔어요. 그때는 뭐 그 가벼워진 제 몸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에 진짜 무릎하고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무릎이 좀 심한 운동하거나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죠. 살이 빠진다고 내 몸이 강해지는 건 아니구나. 내 무리한 운동들이 진짜 잘못된 운동들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몸에 아픈 것들이 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몸무게가 그때처럼 많이 나가지도 않지만 이제 뛰지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 빼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데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운동 방식이나 뭐 살이 점점 빠지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막 무대뽀로 운동하다 보면 살을 빼고 나서도 관절은 소모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절의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꼭 귀 기울여서 그거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러닝은 아프지 않고 계속 쭉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살을 빼는 것도 뭐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살 빼는 과정에서 살만 빠지고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꼭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체중이 감소하는 숫자 말고도 그런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살을 빼려고 뛰었었지만 이제는 그 행복하게 뛰었던 제 모습을 아니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뛰어보고 병원도 다시 열심히 다니고 스스로 낫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뛰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하면서 결국 끝에는 부상 얘기로 끝났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부상을 얻게 되었던 이 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러닝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러닝으로 살 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리 없이 다들 행복한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